제가 좀 의원님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하나씩 뽑아서 저에게 주시면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여기 하겠습니다. 지금 키워드가 들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하나 뽑아주실까요? 예. 네. 어떤 키워드가 있을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창간 멤버에서 해직 기자로입니다. 제 과거를 좀 캐셨군요. 네, 좀 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7년 무렵이죠. 그러니까 87 항쟁이 막 끝나고 나서 이른바 우리나라에 그 언론 통폐합으로 해서 위축됐던 그 언론계가 새롭게 이제 시작되는 그런 전환점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창간을 하는 신문사에 들어가게 돼서 아마 그래서 창간 멤버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한 13년여 이렇게 기자 일을 했는데, 예. 제가 노조위원장을 이렇게 두 번째 하던 때에 그 IMF가 왔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가 이른바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됐죠. 근데 구조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아주 젊은 후배 기자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온 지 이제 뭐 2, 3년밖에 되지 않은 후배 기자까지 포함해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15명 정도 되는 편집국에서만 제가 잘난 척을 좀 했죠. 그렇게 내보내지 말고 우리가 그냥 자발적으로 가서 쉬겠다. 그러니까 무급휴직이라고 하는 걸 그때 처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시도를 한 거죠. 가서 쉴 테니까 자르지 말고 신문을 잘 만드시라. 그렇게 해서 이제 1년 뒤에 다시 들어왔는데 생각처럼 안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제가 다시 이제 그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서 노조 일을 하게 됐는데 2000년 5월 31일에 1999년 5월 31일이네요. 그날 이상한 소식이 들려요. 뭐 인사를 하고 어떻게 했는데 저는 노조 활동을 할 수 없는 직급으로 승진을 시켜서 논설위원실로 보내고 뭐 그래서 이제 마음대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편집국장실 점거농성하고 신문 제작 거부하고 그렇게 해서 한 3박 4일 정도 이제 밤샘 농성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후과로 이제 징계를 하죠. 징계를 저는 해직, 해임, 그리고 뭐 3사람은 출근정지 3개월, 5사람은 뭐 감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뭐 쫓겨나게 됐죠. 네, 어쩜 좀 파란만장한 기자 생활을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기자 생활 하시면서 조금 기자분들에겐 자랑거리가 좀 있잖아요. 이런 특종까지 내가 한번 써봤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제일 우선 기억에 남는 건 당시가 그 군사 정권의 그 억압 체제 때문에 이게 이제 저항하는 게 많았는데 특히 대학을 중심으로 그게 많이 이루어졌었거든요. 노동 현장으로 그 후로 이제 확산이 되지만 그 어떤 학생이 갑자기 변사체로 발견이 됩니다. 당국에 의한 타살이냐 아니면 뭐 실수를 해서 실족을 해서 물에 빠진 거냐. 그게 이제 광주의 어디 수원지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지금은 이철규 열사라고 부르는데요. 그분이 최종적으로 만났던 다른 학생들이 있었어요. 네. 저녁 12시 반에 어느 대학의 학생회실 뒤쪽 사무실에 있는데 가서 이제 찾아서 이게 타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만난 분들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상태가 어땠을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한번 제가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속해 있는 신문사를 인용해서 다른 기자들이 보도를 하게 되는 그런 게 한번 있었고요. 자랑칠 만한 뭐 그런 건 별로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의원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야기에 막 빠져드는데, 당시 전남일보의 이 편집국장님이 의원님에게 자주 했던 말이 있다고 해요. 바로, 얼른 쓰고 도망가라. 라는 말이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요즘은 뭐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기사를 쓰면 이제 취재를 하고 그러니까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유력자들을 동원해서 혹은 스스로 그 당사자들이 쫓아와서 기사를 빼달라. 이철기 열사 그때인데요. 이철기 열사 그 보도 때는 이제 저를 이제 검찰에서 이제 보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저희 편집장 입장에서는 저를 그냥 보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그 모르고 있었는데 그때 입고 있던 점퍼가 아니다 할지, 그러니까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고 막 이러니까, 타살 가능성, 조작 가능성 이런 게 제기되고 이러니까 저를 이제 보자고 그러면 야 얼른 기사 쓰고 빠져라 뭐 그런 거랄지. 네. 예. 네, 이후에 이 참여자치 21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운영위원장과 대표로 각각 4년씩 일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좀 지역민들에게 가장 호응이 컸던 사건이 소주 한 잔이라는 사건이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예, 당시에 이제 이 한국 사회의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지역운동, 시민운동, 그러니까 참여운동이 이른바 참여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흐름이 생겨서 가령 서울에는 뭐 참여연대가 생기고 그런 참여연대가 하는 일과 비슷한 일을 하는 단체로 저희들이 이제 결성을 한 게 참여자치 21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이 도시 공간 혁신 운동도 하고 장애인 야학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정치 감시 활동, 행정 감시 활동 이런 걸 이제 했는데 어느 날 제보가 들어왔어요. 소주 병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광주 전남에서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회사 제품인데 보니까 진짜 달라요. 광주 전남에는 그 회사가 거의 뭐 압도적으로 독점적인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 사람들 표현을 하자면 원래 계획했던 대로 500ml를 그냥 그대로 주는 거고 저쪽에다는 병을 조금 더 키워서 다른 지역에는 그러니까 마케팅 전략으로 그렇게 했겠죠. 한 잔 더 들어가는 한 잔이면 큰데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사무처장하고 같이 이제 그걸 이제 문제 제기를 했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뭐 무슨 라인을 바꿔야 되느니 어쩌니 하면서 달리 뭐 우리가 뭘 해보겠다 어쩌고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결국은 똑같은 걸로 바꿨어요. 그래서 한 잔을 찾은 거죠. 병마다 한 잔. 네. 어떻게 보면은 의원님께서 우리 호남 지역민들에게 소주 한 잔씩 대접한 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주 폭발적이었어요. 네. 사람들 반응이. 이렇게 정말 야무지게 일을 하시니까 또 새로운 기회가 오신 것 같습니다. 야무지게. 네. 계속해서